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금 부담 정말 장난 아닌데요. 하지만 이사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도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 인정하고 일시적 2주택이라는 내용으로 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금 부담을 피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정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잠시 2주택이 되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세금 아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주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조정지역 양도세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조정지역에 새로 집을 샀는데 그 전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될까, 3년 안에 팔아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억까지는 집이 하나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비과세를 해주는데 일시적으로 집을 팔고 샀어야 되는데 이사갈 집이 있어야 되니까 사고 나서 팔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근데 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또 취득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양도세 일시적 2주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이고요. 빨간색. 하나는 흰색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비조정지역이 섞여 있으면, 종전주택이든 지금 새로 산 주택이든 하나만 비조정지역이 섞여 있으면 이게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이 돼서 3년 안에 매도를 하면 되고요. 양쪽 다 조정지역이다. 여기도 조정지역, 여기도 조정지역이면은 1년 안에 매도하고 또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조정지역 내에 이게 신규주택 취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같은 조정지역이라도 기간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2018년 9.13 조치가 한번 나왔었고 또 2019년 12.16 조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대책이 없던 때 그 사이, 마지막 대책 이후 이렇게 세 가지로 기간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9.13 이전에 사신 분들은 3년 만에 그 전 주택을 처분하시면 되고, 이 중간 기간에 사신 분들은 2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12.16 이후에 사신 분들은 1년 안에 그 전 집을 양도해야 되고 새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부천이거든요. 부천 같으면 2020년 6월 19일에 조정지역이 됐어요. 그러면 부천에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없고 두 가지 경우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6월 18일까지 집을 산 사람은 3년 만에 그 전 집을 파시면 되겠고, 이 6.19 조치 이후에 조정지역 된 다음에 집을 사신 분들은 1년 안에 그 집을 팔고 전입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대책들이 나올 때 항상 중간에 손해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모르고 이미 계약을 해버렸어. 계약을 해버렸는데 그 뒤에 이런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잔금 치기 전에, 취득하기 전에. 그러면 취득일은 비록 대책 이후가 되겠지만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그리고 계약금 이미 지불한 게 확인이 되면 이것까지는 보호해 주겠다 해서 이분들은 그 전에 양도 기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이번에 이제 질의응답 자료인데, 이분이 이제 문의를 했던 거예요. 나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인데 보세요. A주택을 12년에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18년에 분양을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러다 이 분양받은 것이 20년에 이제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하게 됐어요. 취득이 됐죠. 그럼 이제 A주택을 팔 건데 이번에 22년 3월 달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이분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이게 조정지역이고 비주택의 취득이 20년이기 때문에 21년 9월에는 팔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분양권 계약한 이 시점이, 이 분양권 계약한 이 시점이 이 조치가 나오기 전이라, 2018년 9.13 조치가 나오기 전이라 계약이 이미 됐던 거기 때문에 3년으로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답변을 한번 보실게요.
1년 이내에 해야 되지만 원칙은 그래야 되지만 귀하의 사례처럼 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받는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요건들이 또 더 있어요.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볼게요. 첫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종전주택 있다가 새 주택 막 사면 막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은 살고 나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옮겼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 막 사고 파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취득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지금은 이제 1년 이내가 됐지만 그 기간에 따라서 3년, 2년, 1년 일정 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그러니까 종전주택 자체는 이미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춰놓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갖춰놨는데 이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거 그런 경우에만 봐주겠다. 요 3가지가 다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을 잘 모르는 분이 많으셔서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주택을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종전주택이 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샀어. 그러니까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그 다음에 주택을 샀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다 또 분양권을 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 이런 때는 종전주택이 개념이 여기 분양권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기간을 정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A 분양권, 먼저 분양권이 있다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B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3년, 2년, 2년 어느 시기에 해당되냐 아까 날짜 보셨죠? 3가지 그 3가지 어느 쪽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취득일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양도 기간을 3년, 2년, 1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만 2개였어요. 그러면 둘 중에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기간으로 따져서 3년, 2년, 1년을 따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조정지역 집을 사서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아직 만기가 1년 반이나 남은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임차인을 중간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양도기간과 전입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최대 2년 한도, 임대차 계약이 2년이니까 그러니까 1년 안에 팔아야 되지만 이 사람 나갈 때까지는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2번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갭 투자하는 사람들 보통 집을 산 다음에 그 집을 전세 놔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마지막 잔금을 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취득하고 나서 갱신하거나 다시 새로 계약하는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과는 상관없이 계약 종료일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만기가 3월 5일이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3월 5일에 못 나갔어요. 3월 7일쯤에 나간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서 계약 종료일이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임차인의 퇴거가 빠르든 같든 늦든 상관없이 나는 계약 종료일까지는 그 집에 전입을 해야 되고 그 전 집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4번 전입시는 이때의 전입이라는 말은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소 전입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주민등록만 살짝 옮겨 놓는 정도로는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소 전입까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살짝 다른 점이 있어서 양도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1년 내 종전주택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세입자 종료일까지는 양도와 전입기간이 연장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취득세는 1년 내 매도만 하면 되지 전입은 상관 안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그러니까 뒤는 안 보는 거예요. 매도만 제 기간에 됐나 그것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 계약 종료 시까지 처분 기간이 연장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만 생각하시고 세입자 있으니까 나 세입자 만기 때까지 1년 반 지날 때까지만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다른 점이 있으니까 잘 유념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양도세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은 항상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갖고 계신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서 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오비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들만큼은 잘 체크하셔서 억울하게 세금 내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네오비 동서남북과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